저희는 나나의 지나는 방송 휘파람입니다. 저번 편에 저희가 데드풀의 탄생과 죽음까지 알아봤잖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죽었어요. 이렇게 데드풀을 죽일 수 없잖아요. 살려봐야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Shit. Did I leave the stove on? 결국 손만 남고 녹아버린 데드풀의 손은 엑스맨 저택으로 배달되게 되고, 엑스맨들은 데드풀의 손과 코스튬을 이용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해줬죠. 그런데 데드풀은 유령이 된 주제에 정말 즐겁게 장난을 치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빙의가 돼서 무덤에 떨어뜨리거나 다양한 장난을 치게 되죠. 또라이야. 역시 데드풀스럽죠. 하지만 얼마 후 에이전트 X가 등장해서 그의 죽음을 조롱하자 분노한 데드풀은 한 사람에게 빙의의 장례식을 개판으로 만들죠. 싸움터가 된 거죠. 그런데 데드풀은 이때 큰 저택으로 들어가서 앞전에 만났던 데스와 달콤한 미래를 즐기게 됩니다. 뜨거운 사랑을 나누죠. 그쵸.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 의문의 남자가 나타나 데드풀의 간에 시원하게 소변을 보고 사라지죠. 이 인물이 바로 타노스예요. 즉 타노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데스와 데드풀의 관계를 질투한 것으로 데드풀이 죽어서 데스를 절대 만날 수 없도록 불사의 저주를 걸어버린 것이에요.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도 쪼잔했어요. 소변으로 복수를 했단 말이죠. 똥이 아닌 게 어디야. 똥이면 정말 들었을 거야. 아무튼 타노스의 소변을 맞은 데드풀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불사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보이시죠? 몸이 투명해지잖아요. 그래서 데스가 막 자꾸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결국은 부활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기서 더 비참한 건 부활할 때 못생긴 얼굴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죠. 타노스가 좋은 얼굴을 줄 이유는 없죠. 그래서 데드풀은 이때부터 불사의 저주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노스가 아니고서는 데드풀을 웬만해서는 죽일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은 몸이 됐죠. 그래서 데드풀은 이때부터 데스를 만나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하죠. 그때마다 매번 실패하지만. 타노스 때문에. 타노스가 데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녀가 타노스의 성장에 많은 관여를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타노스는 어렸을 때 벌레 한 마리도 못 잡을 정도로 되게 소심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 한 소녀가 등장하면서 성격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이때 등장한 소녀가 바로 죽음의 신인 데스죠. 즉 데스는 타노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힘을 키우려고 했던 것으로 그녀는 점차 순진한 타노스를 타락시키게 되죠. 그 결과 작은 곤충부터 동적까지 해부를 지르게 된 타노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파괴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스는 타노스에게 어렸을 때 추억이자 삶을 바꿔준 동반자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타노스가 데스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노스는 오로지 데스의 사랑을 얻기 위해 인피니티 건틀렛으로 데스만을 위한 공존을 짓고 우주 생명체의 50%를 지워버리는 위험을 보여주죠. 그런데 데스는 너무 많은 생명체를 학살한 타노스를 경계하게 돼요. 너무 심하게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데스는 타노스를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타노스는 도망가는 데스를 쫓는 그런 스토커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데드풀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빡돌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드풀과 타노스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데스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팀업도 하는 오묘한 관계를 형성하죠. 이 팀업이 사실 데스가 없어지고 나서 타노스랑 데스피랑 같이 팀업하는 내용인데 이건 나중에 자세히 풀도록 하죠. 아쉽게도 데스와 타노스는 판권 문제로 영화에 등장하지 못했죠. 제사의 벽이란 원래 영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무대와 관객 사이에 있는 가상의 벽을 말해요. 간단히 말해서 영화는 스크린과 관객 사이의 벽을 말하는 것이고 만화는 책과 구독자 사이의 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사의 벽을 돌파한 데드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많고 어떻게 돌파하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죠. 데드풀은 노먼 옵스먼, 즉 그린 고블린이 개발하던 순간이동 벨트를 훔쳐서 수많은 차원이동을 감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제4의 벽을 돌파하게 되죠. 그냥 딱 걸린 거야. 사실 보통 사람들은 제사의 벽을 돌파하는 순간 미치거나 자살을 선택해요. 하지만 데드풀은 틀렸잖아요. 그런데 데드풀은 정신분열증과 똘끼로 무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즐기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게 되죠. 왜 아는 형님의 김희철이 생각날까? 우리 막 건드려도 되는 거야? 희철이 형님? 그리고 앞전에 많은 분들이 데드풀 이외에도 제4의 벽을 돌파한 히어로들이 있지 않냐 하는 궁금증을 많이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세하게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노키와 시얼크, 마블 코믹스의 감시자인 와처, 하워드 덕과 같은 캐릭터들도 제4의 벽을 돌파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4의 벽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인물은 데드풀과 하워드 덕 뿐이죠.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보이죠? 뭐 그 말풍선 움직이는 거. 로키 같은 경우는 제4의 벽을 어느 정도 돌파를 하긴 했는데 데드풀처럼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활용하는 단계까지 못 간 거죠. 시얼크 같은 경우는 보이다시피 말풍선을 우겨놓긴 하지만 저게 제4의 벽을 알고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그냥 거추장스러웠나 보다. 얻어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마블 코믹스의 감시자인 왓처는 마블 코믹스의 큰 사건과 작은 사건을 모두 관리를 하는데 그냥 마블 코믹스의 운영자일 뿐 그 윗단계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제4의 벽을 돌파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워드 덕 같은 경우는 데드풀과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아까 그 싱크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4의 벽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캐릭터는 데드풀과 하워드 덕 뿐이에요. 그죠? 제가 말했죠 아까. 이렇게 제4의 벽을 넘은 데드풀은 마블 캐릭터들이 작가와 독자들에게 놀아나자 빡돈 거야. 그래서 수많은 존재를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이 이슈가 바로 데드풀 킬즈 마블 유니버스와 데드풀 킬러 스트레이티드. 데드풀 킬즈 데드풀이죠. 먼저 데드풀 킬즈 마블 유니버스는 데드풀이 홀로 마블 캐릭터들을 학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가 학살한 존재만 나와도 정말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릴걸? 먼저 판타스틱 4를 시작으로 마블 코믹스의 감시자인 왓처, 고스트 라이더, 닥터 둠, 하워드 덕 보이시죠? 오리고기 된 거? 맛있겠다, 스파이더맨 등을 학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벤져스와 최강의 존재인 헐크까지 죽여버립니다. 수많은 존재가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악당들이 겁에 질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킹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악당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퍼니셔가 신나가지고 저격을 하기 시작하죠. 애들 모아놨으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애들. 원래 퍼니셔는 나중에 자세히 풀 예정인데 퍼니셔는 모든 악당을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래도 총으로 쏴 죽인 애가 퍼니셔예요. 무단횡단, 그냥 횡단보도 그냥 티노 건너는데 죽이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퍼니셔마저도 데드풀이 그냥 학살해버리죠. 그것도 모자라 우주적 존재들까지도 모조리 학살하는 이염을 보여주죠. 보이시죠? 그 실버 서퍼랑 노바, 타노스. 진짜 타노스 죽였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죽였냐면 인형을 조종해가지고 그 저주를 거는 있어요. 그런 악당이 있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죽인 건데 솔직히 본 세계관에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벤트식이죠. 저주를 걸어서 이제 또독또독 해가지고 죽인 거지. 또독또독해서요? 저주를 걸어야 되니까. 옛날에 드라마나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장희빈. 예, 맞아. 그거 보시면 돼요. 대단한 놈이야. 그런데 죽여도 줘도 끝이 없는 거야. 솔직히 캐릭터가 8,000명이 넘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 죽여? 아, 그러면 캐릭터들의 모티브가 되는 동화 속 인물들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다른 차원을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슈가 바로 데드풀 킬러 스트레이티드 조. 말이 힘들었다, 그지? 이곳에서도 데드풀은 수많은 캐릭터들을 학살하고 다니는데 먼저 시헐크와 블랙 위도우, 모킹버드, 일렉트라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작은 아시드를 시작으로 매그니토가 연상되는 해저 이말리 선장 사망, 네이머가 연상되는 인어공주 사막, 썬더보트 장군과 네드월크 사망, 갤락투스 사막, 돈키호테 사망, 스크루지 영감 사막. 피노키오 사망, 결국 다 사망. 근데 이것도 죽이다 보면 너무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랑 수많은 동화적 인물들을 자기네 팀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아예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두고 볼 수 없었던 살로검주가 이 음모를 맡게 되죠. 결국 동화 속 인물들을 죽여봤자 끝이 없겠구나 생각한 데드풀은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데드풀들을 죽이자. 그래서 전 차원에 있는 데드풀을 죽이기 위해서 또 차원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이슈가 바로 데드풀 킬즈 데드풀이죠. 이 이슈에서는 지금까지 학살을 하고 다녔던 데드풀의 진정한 정체가 밝혀지게 되잖아요. 놀랍게도 그는 본 세계관의 데드풀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온 드레드풀이었어요. 재밌는 점은 앞전에 차원을 넘어오기 전에 제 그 책 말미에 얘가 이름을 바꿉니다. 드레드풀이라고. 데드풀 퀴즈를 하기 위한 바탕을 깐 거죠. 또한 이 이슈는 데드풀과 드레드풀을 비롯해서 골든에이지 데드풀, 펄프 데드풀, 네일 데드풀, 키드 데드풀, 도그풀, 이걸 모두 합쳐서 데드풀 코어라 불러요. 어떻게 보면 데드풀 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헤드풀, 블랙풀, 이블 데드풀 등 정말 많은 데드풀을 볼 수 있는 이슈예요. 데드풀 선물 세트죠. 보면 이게 벌꿀 이게 주먹주가 달고 있는 거 있어요. 제 이름이 벌꿀 풀이에요. 벌꿀풀. 펜타풀도 있고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닮은 데드풀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갤럭투스 풀도 있는데 갤럭투스 풀은 진짜 이염있게 등장해서 허무하게 그냥 그리고 일본인 풀부터 시작해서 진짜 모든 데드풀을 다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시리즈는 모든 킬즈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작품이죠. 참고로 국내에서는 데드풀, 킬즈, 마블 유니버스만 정발되어 있고 나머지 두 이슈들은 아직 정발이 안 됐는데 빨리 정발됐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도 데드풀은 재미있는 만화책이 많기 때문에 데드풀을 한 번만이라도 접한 사람은 쉽게 헤어날 수 없는 매력 덩어리죠. 저희가 저번 시간부터 해서
데드풀의 탄생과 죽음, 불사의 저주, 제4의 벽 돌파, 데드풀이 많은 히어로들을 학살한 이슈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아직 저희가 반도 못 풀었어요. 풀 게 아직 많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그걸 다 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곧 있으면 데드풀2가 나올 텐데 지금 다 풀면 그때 뭐해? 손가락 빨아야지. 저희는 다음 주 뭘로 찾아뵙죠? 닥터 스트레인지? 자, 닥터 스트레인지 기대해주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